안녕하세요. 건축가 김선용입니다. 3월이 됐죠. 3월은 이제 입학과 또 개강의 시즌인데요.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개강을 해서 학업과 일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원에 다니게 된 계기나 아니면 저의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들려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기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뭔가 정체되어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었어요. 좀 더 실무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지면 아무래도 더 저의 레벨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결심을 하게 됐고요.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에는 내가 대학원 졸업할 때쯤이면 석사 학위를 취득할 때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과 좀 어마어마한 건축적인 전문성을 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저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에는 제 자신이 되게 좀 초라해진다는 느낌을 오히려 더 받았을 때가 있어요. 대학원 진학 전에는 한 학문 분야에서 그래도 석사라는 학위를 취득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질 때 정말 좀 이런 좀 지적인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공부라는 게 좀 하면 할수록 되게 그 분야에 대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석사 과정을 하다 보니 또 박사 과정이라는 게 또 눈에 보이기도 하고, 실제 제가 다니고 나서 한 4차, 5차 정도 되다 보니까 정말 더 가야 할 길이 많고 정말 끊임없이 연구와 고민을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서 건축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건축 일을 실제 실무를 하다가 조금 이런 매너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싶어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야간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이제 5차까지 있어서 이제 5학기 제도인데요. 그 중에 저는 지금 4차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학기에 이제 졸업 설계와 논문까지 지금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간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전일제이기 때문에 거의 학교에서 매일 살다시피 출퇴근을 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또는 밤까지 과제나 작업을 하다가 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많이 퇴근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학교보다는.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하다가 이제 수업 때만 학교에 가서 과제나 아니면 이런 크리틱을 받는 그런 커리큘럼인데, 야간이나 주간이나 똑같은 학점이나 모든 과정은 똑같은데, 이거를 야간은 이제 실무와 병행을 하다 보니까 5개의 학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 주간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학기로 해서 2년 만에 끝내는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크리틱이라는 거는 이제 혼나는 거죠. 교수님한테 가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하고, 또는 잘된 부분을 좀 더 디벨롭 시켜주시기도 하고, 교수님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가 뺏어오는 시간이 이제 크리틱인데요. 이게 저 대학교 때까지는 정말 이 크리틱이라는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조금 무서웠었어요. 내가 과제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교수님 눈에는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저희가 이제 실무랑 같이 하는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해주시고, 제가 또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이제 막 떨리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설렌다. 대학교 수업을 다시 듣는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되게 좀 기대되기도 하고, 과제를 하지 않고 이제 실무가 너무 바쁘면 과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이제 혼나러 가는 기분을 가지고 갑니다. 10년이 지나도 크리틱 때는 혼나는 거를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그렇죠. 아무래도 실무와 과제가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다면 저는 돈을 주고 하는 일보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을 당연히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본업, 이런 건축주님들과의 모든 일정들이 문제없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나서 제가 해야 되는 추가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뭐 한 학기를 더 다니더라도 제 본업을 유지하는 거를
저는 주로 소규모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이런 분야에서 많이 설계를 해오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고민에 빠졌던 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석사 논문을 쓸까, 어떤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할까 먼저 고민을 하고 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있는 작품을 졸업작품으로 이제 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같은 이제 좀 규모가 큰 것들을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호텔이라든지 좀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주택이나 이런 분야에 어떤 공간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했었던 게 바로 어린이 공간이에요. 제가 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좀 정신 연령이 좀 낮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 노는 공간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친구 낮은 공간이나 또는 뭐 이렇게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어린아이들이 노는 공간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주택의 이런 어린이 공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같이 결합을 시킨다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택을 또 지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세컨하우스로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 공간들을 조금 더 디벨롭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졸업 논문 같은 경우는 어린이 공간의 공용 공간들, 예를 들어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의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들의 공용 공간은 일반 형태의 건축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지 조사와 그리고 사이트 선정을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과 이제 매스 볼륨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금 스터디가 돼 있어서 지금 3D로 대략적인 부분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한두 달 정도 더 시간 투자를 해서 평면과 인면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디벨롭 하면은 한 학기 프로젝트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고요. 이번 학기는 지금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라는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례에 16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각 시설들의 공용 공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천안과 아산시 인구가 거의 100만에 가깝기도 하고 그 주변의 인근 도시들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인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공간을 배치를 했을 때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 현장 답사된 사진들, 이미지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공간과 이런 이제 레벨 차이가 있어서 이제 레벨을 어떻게 이용할지, 우리 사이트와 주변 인근 공원과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이제 8,7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이 아랫부분 땅을 실제로 선정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답사 갔던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복귀적인 내용들도 같이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레벨 차이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 레벨들과 우리 땅과 연결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런 볼륨 스터디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각 볼륨마다 어떤 공간들이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볼륨 스터디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컨셉은 가운데 이제 어린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이 어린이 야외 마당을 놓고 이 공간을 둘러싸서 각 건축물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제 어린이 놀이 마당을 서로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내려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 뒤쪽에 있는 녹지와도 직접적으로 좀 위로도 데크로도 연결하고 아래 마당으로도 연결해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제가 단독주택이나 설계를 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선 중에 하나가 바로 순환동선인데요. 이 순환동선은 어린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복합문화시설에도 아이들을 위한 순환동선을 야외와 실내를 어떻게 연결하면서 넣을지, 또는 평면적인 순환동선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순환동선도 좀 고려를 하면서 동선이 좀 끊이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야외 공간이다 보니까 좀 외부 차도나 외부 공간과는 살짝 좀 완충이 될 수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건축물들을 이용해서 어린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마음껏 좀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원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렸는데요.
물론 대학원이라는 게 대학교 끝나고 나서 바로 진학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어져도 좀 좋긴 하겠지만, 실무를 진행을 하다가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좀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대학원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6년 내지 7년 정도를 학업을 하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배움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음에는 좀 더 건축과 관련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건축가 김선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